UFC 294 경기 후에 발표된 대로 1위 프로아즈카가 UFC 311에서 자마알 힐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선수 모두 알렉스 페레이라에게 패한 경험이 있어 이번 경기는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매치업 싸움은 5라운드가 아닌 3라운드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아쉬운 점입니다. 5라운드 경기가 이 대결에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특히 힐이 이기게 되면 타이틀 경쟁에 다시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위 프로아즈카가 185파운드 미들급으로 체중을 줄일 가능성에 대한 소문도 있습니다. 그가 그 체급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지금은 그에게 적합한 선택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는 현재 챔피언에게 2번 패했지만 여전히 타이틀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알렉스 페레이라가 승격하거나 은퇴하게 되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자마알 힐에게는 페레이라에게 패한 후 회복을 위한 중요한 싸움입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1위 프로아즈카는 36전에서 30승 1무 5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 자마알 힐의 15전 12승 2패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로아즈카는 32세이고 힐은 33세로 힐이 약간 더 나이가 많습니다. 이 경기는 두 선수의 경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힐이 6피트 4인치로 약간 더 크고 1위는 80인치의 리치를 가지고 있어 힐의 79인치보다 조금 더 긴 편입니다. UFC 타이틀을 향한 그들의 여정도 흥미로웠습니다. 1위는 리진 출신으로 볼칸 오즈데미르와의 경기에서 2라운드에 강력한 데뷔를 했고 도미닉 레이스와의 경기에서도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2라운드에서 거의 노가웃될 뻔했지만 끝까지 살아남아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버 테세이라와의 타이틀전으로 이어졌고 1위는 비교적 짧은 UFC 경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1위 프로아즈카의 타이틀 획득 순간은 글로버 테세이라와의 경기에서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글로버가 승리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1위는 5라운드에서 서브미션을 잡아 벨트를 차지했습니다. 재경기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1위는 라스베이거스에서 훈련 중 심각한 어깨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부상으로 인해 UFC 283에서는 자마알 힐과 글로버 테세이라 간의 공석 타이틀 경기가 열렸고 힐이 벨트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힐이 부상으로 인해 공석 타이틀을 차지해야 했을 때 UFC 295에서 복귀하여 그 타이틀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1위는 알렉스 페레이라와의 맞대결에서 복귀전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위는 최근 3경기 중 2경기를 패했으며 재경기에서도 페레이라에게 졌습니다. 알렉산더 라키치와의 승리조차도 2라운드에서 마무리될 때까지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1위 프로아즈카의 내구성입니다. UFC 경력에서 그를 노가웃시킨 유일한 선수는 알렉스 페레이라이며 과거에도 노가웃은 드물었습니다. 그의 회복력은 도미닉 레이스와의 경기에서 잘 드러나며 큰 피해를 견디고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1위의 강인함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의 공격 방어는 약점으로 통계적으로 39%에 불과하여 많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쌓일 수 있으며 특히 힐과 같은 정확한 스트라이커와의 싸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힐 입장에서도 그는 페레이라에게 힘든 패배를 당했으며 1라운드에 끝났습니다. 그 패배는 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이제 그는 반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의 매치업은 내구성, 파워, 그리고 각 선수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견딜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자마알 힐은 상당한 휴식과 부상 우려 속에서 이 싸움에 나섭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2023년 1월에 글로버 테세이라를 제압하며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오랜 휴식 후 그는 2024년 4월에 알렉스 페레이라와 맞붙었지만 1라운드에서 패했습니다. 이후 힐은 클레이톤 로드리게스나 카를로스 울버그와의 경기를 통해 빠르게 반전할 계획이었으나 또 다른 부상으로 기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1월에 다시 싸울 예정이며 내구성과 활동 부족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1위 프로아즈카는 페레이라에게 2번 노가웃 당하는 등 최근의 패배로 인해 누적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특히 그의 수비력이 부실하다는 점이 더욱 걱정됩니다. 또한 힐에 대한 팬들의 인식은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페레이라에게 패한 후 그의 행동 때문에 그를 싫어하며 종종 그의 업적을 간과합니다. 힐이 과대평가됐다는 주장은 글로버에 대한 그의 압도적인 승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무리를 잡지 못했지만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한 만큼 그 가치는 인정받아야 합니다. 힐이 비평가들을 침묵시키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지 아니면 프로아즈카의 회복력과 활동성이 그에게 유리할지를 두고 있습니다. 티아고 산토스와 조니 워커에 대한 승리는 힐이 싸움 마무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타격 방어에 있어서 힐은 분명한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1위 프로아즈카는 39%의 타격 방어율로 많은 피해를 흡수하는 반면
힐은 46%로 상대방이 그를 맞추기 훨씬 어렵습니다. 배당률을 예측한다면 힐을 마이너스 150 정도로 약간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인식과 팬들의 편향 때문에 1위가 유력한 후보로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팬들이 힐의 트롤링 행동을 싫어하고 1위가 이기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정말로 예상이 엇갈립니다. 팬들은 힐이 알렉스 페레이라에게 진 이유만으로 1위 프로아즈카가 힐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힐은 오랜 휴식 후 페레이라와 싸웠고 페레이라가 그날 더 나은 선수였을 수 있지만 심판의 갑작스러운 중단과 재시작이 힐의 집중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힐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이 또 다른 요소로 작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분석이 아닌 감정적으로 힐이 지는 것을 보고 베팅할 것입니다. 만약 힐이 언더독으로 평가받는다면 이 싸움에 베팅할 때 힐은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글로버 테세이라를 제압하고 티아고 산토스를 마무리하며 조니 워커를 노가웃하는 등의 그의 업적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분석입니다. 이 매치업에서는 자말 힐이 2라운드 노가웃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됩니다. 프로아즈카는 페레이라를 포함해 여러 번 2라운드에서 노가웃된 경험이 있으며 힐이 그를 끝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힐은 공격적으로 나오는 1위의 초기 공격을 견뎌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힐의 수비와 타격 정확도가 그에게 유리한 요소입니다. 힐이 이길 것이라고 믿지만 1위 프로아즈카의 강력함과 내구성도 주목할 만합니다. 만약 힐이 3라운드 안에 그를 끝낼 수 없다면 경기가 끝까지 가서 스코어 카드에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